안녕하십니까. 영종도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 즉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건 조사를 할 때 입지와 수익률만 보게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과 근린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위반 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르고 있다면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 나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이 세금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카페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부터 금송 경매인 중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많이 나오고 있는 현황인데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업로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스터디란에 제가 전문가 칼럼이라는 카테고리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다가구 주택, 수익형 부동산, 옥탑방이 있을 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해야 돼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구매할 때에는 이 취득세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옥탑방 주의,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표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또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건축법에 보면 다세대와 다가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부분 등기를 해야 하는 주택이고 층수는 4개 이하가 건축이 가능하고요.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세대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세법상 주택수는 호당 1주택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자면 2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어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1호의 소유자가 다르고 소유자 이씨, 2호의 소유자 김씨, 3호의 소유자 박씨. 자, 요렇게 소유자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구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3계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고 면적은 다세대와 동일합니다.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로 가구수를 제한을 해놨고요. 세법상 주택수는 동별로 1주택입니다. 자, 요거를 또 쉽게 설명하자면 2층짜리를 건축을 했어요. 1호, 2호, 3호, 4호 요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자,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 호실당 소유자가 달랐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4호까지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이씨 한 명.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은 자,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양도세, 비과세 문제. 다가구는 여러 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가 한 명인데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다세대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층수입니다. 층수가 4개층이 넘는다면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죠. 근데 4개층이 되는 순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로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3층짜리로 건축을 했는데 이 옥탑방 때문에 4개 층이 되는 거예요. 4개 층. 이 위반 건축물 때문에 4개 층이 되는 거니까 단독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니 다주택자로서 중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옥탑방은 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옥탑방의 수용, 투영 면적, 참 어려운 용어죠. 수용, 투영 면적이 해당 건축 면적에, 자, 오타네요.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거나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의 한 개 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이 3개 층 이하인 경우라도 옥탑방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4개 층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판례에서는 자, 옥탑방 면적이 8분의 1 이하일지라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 층수는 그 층수에 포함된다는 게 명확히 이 판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탑방을 복층 구조로 사용한다면 자, 이런 집들 되게 많거든요. 볼게요. 복층 구조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개 층이 아닌 2개 층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층수가 4개 층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택을 지었습니다. 자, 3층 주택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여기가 지붕이고 자, 여기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다락 용도로 설계를 해서 건축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공간을 비워놓기는 좀 그렇고 복층으로 다락 공간을 만들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근린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으로 만든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층 구조는 어떤 거냐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3층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옥탑방을 하나 설치했어요. 근데 이렇게 옥상에서 들어가는 현관은 없고 이 주거용도 여기가 4호라고 치면 이 4호의 복층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가스도 있고요. 수도도 있고 전기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이 층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옥탑방 또는 상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탑방이나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 전에 반드시 옥탑방은 주거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 중인 상가는 상가 용도로 임차인을 들여놓고 최소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경과 후에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조세 심판에 따르면 비과세 여부 판단 시 2년 보유 기간은 다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탑방을 철거하거나 상가로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죠. 자, 판례를 하나 보면 최초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없고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자, 이 다가구 주택 요건 매입한 날부터 충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유만 잘만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옥탑방이 있는 건축물들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 옥탑방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주택으로 사용 중인 상가를 또 상가 용도로 이렇게 변경한 날 기준으로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양도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옥탑방 철거. 위반 건축물로 옥탑방이 있는 건축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대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리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옥탑방을 철거하게 되면 그 철거한 기간부터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세금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옥탑방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도 전에 옥탑방을 철거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상가를 다시 상가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 세무사도 힘들어할 정도예요.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양도세 설명드렸고요. 자,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양도세를 알아보다가 취득세도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자, 위반 건축물은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를 내는데 추후에 별도로 또 취득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위반 건축물의 취득세는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면적분에 대해 4.4% 또는 4.6%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보자면 단독주택의 옥상에 옥탑, 무단 증축하여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 다가구 주택이나 현황상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 사무소는 금생이죠. 사무소이나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하여 위반 건축물로 해당되어 있는 경우. 자, 결과를 보자면 예시 1과 예시 2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매매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1.1%에서 3.5%의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를 적용해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를 납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단 준축한 부분과 무단 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된다라는 이야기죠. 주택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4.4%가 부과되고요.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4.6%가 부과됩니다. 자, 이 주택 면적은 건축 바닥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시 3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사무소이기 때문에 주택 이외의 세율이 4.6%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반 면적만큼 안분해서 과세를 합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과세 표준 금액은 해당 부동산 관할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반 건축물을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도 추가 과세가 될까요? 결론은 과세가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한데, 자,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도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위반 건축물인 것을 구매를 했는데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된 건지 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추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건축물이라면 원상 회복하지 않는 이상 4.4%에서 4.6%의 세율을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 가소납부를 방지하고 위반 건축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 좀 세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저희 금손경매 카페 그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에 제가 취득세와 양도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